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에 대해서 뭐 강사 소개를 하라 그러는데 강사 소개는 뭐 별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뷰와 또 주빌리 채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에 대한 양손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저희 출간이 되는 저희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 챕터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챕터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나? 오케이. 네, 그 책인데요. 출판사는 SFC에서 출간된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틀리면 겁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좀 저희 독특한 저희 아이디어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어떤 그 경직된 그런 결론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그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결론밖에는 갈 데가 없구나 싶어서 외통수로 사실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또 더 좋은 모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텐터티브한 모델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지나친 가열된 그런 서로 그 토론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그냥 건강하게 좋은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그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선사시대를 생각할 때 도구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면 대충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뭐 어떤 시대가 빠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마 석기시대 그 다음에 동기시대 동기시대는 뭐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동기시대도 지금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근래까지도 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있는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근래에 와서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심하지만 대체적으로 도구에 따른 시대를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선사시대를 구분하게 되면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대충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기억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왼쪽 칼럼에 있는 것은 여기 왼쪽 칼럼에 있는 거는 요거는 지질시대입니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홍적세죠. 요 전에는 이제 지질시대가 있지만 사람의 그 사람 속의 기원이 홍적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그냥 그렸을 뿐입니다. 그 전에 이제 지질시대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는 고제3기, 신제3기, 그 다음에 제4기, 이거 제4기가 이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가 있는데 플라이스토세하고 홍적세가 결국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연도이기 때문에 그 연도로 보면 대략 한 260만 년 전이기 때문에 그 끝부분만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기 제작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 구석기, 구석기는 원체 긴 시간이 돼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구석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뭐 타제석기라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뗀석기다 이렇게 조금 우리말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석기에 와서는 마제석기, 여기 와서는 간석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석기 제작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석기 시대는요, 구석기 시대는
아주 흥미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분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동두천의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그렉 보웬 이라는 분입니다. 상병 에어맨이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결혼 전에 이제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학 블루밍턴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학생으로 공부를 하다가 학비가 부족하고 이래서 군대 근무하면은 이제 군대에서 학비도 보조해주고 하니까 한국의 동두천에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자기 한국인 걸프렌드 그 이상미 씨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주말에 현재 한탄강 있는데 한탄강 위에 전곡리라고 하는데 나왔다가 거기서 우연하게 점심 먹기 위해 가지고 뭐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그 돌이 있어 가지고 주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블루밍턴 대학에서 전공을 한 게 뭔가 하면 고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 고고학을 사실은 뭐 석사 박사를 한 게 아니고 학부를 다니다 왔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지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고고학과를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이게 보통 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그것을 몇 개 주선 겁니다. 주워가지고 그때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 계시는 교수님한테 이걸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국 최초의 그 석기 중에서 전기 구석기에서 아슐 타입 혹은 아슐레안 타입의 그런 석기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주목이 한국에도 전기 구석기 것이 있다. 전기 구석기 아슐레안 석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이 구석기 특별히 그 아슐레안 석기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소위 그 모비우스 라인 동쪽에도 구석기 전기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고 아주 본격적으로 구석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재 한국의 구석기와 관련된 유적지가 크고 작은 거 다 합쳐가지고 한 1000여 군데 북한까지 포함해서요 구석기 시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먼저 그 전곡리 조금 전에 그렉 보웬이 발견했던 것하고 또 공주 석장리에 가면 공주 시내 약간 바깥쪽인데 거기도 구석 유적지가 있고요.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 용산동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런 구석기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석기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정교함이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후기 쪽으로 올수록 점점 같은 아슐 석기라도 아주 그 정교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새석기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가는 작은 그런 석기들도 있고요. 석기인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아마 소수가 모여서 군락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 공주 석장리에 가면 그것을 위한 움집들을 모형으로 있지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물이나 과일의 채집, 수렵 등을 통해서 생활했지 않았겠나. 그 당시에 구석기 시대에는 나무나 골각기 등의 도구가 사용되었지 무엇보다도 아마 뗀석기를 아까 말씀드린 타제석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의 차이점은 토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석기는 토기가 나옵니다. 구석기에는 타제석기 혹은 뗀석기가 나오고 신석기에는 간석기, 마제석기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의 역사와 관련해서 사람 속이 구석기 이전에 살았던 유인원 중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지금 물론 사멸한 유인원입니다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두고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단 적어도 한 200만 년, 250만 년보다 훨씬 전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증거가 희미해가지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제일 우리가 이 석기 시대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군데 하나가 바로 탄자니아 올드바이 계곡입니다. 올드바이 계곡은 그 유명한 리처드 리키 그 가족, 그러니까 부인이 메리 리키인데 메리 리키, 리처드 리키, 그 다음에 아들 죄송합니다. 루이스 리키하고 메리 리키 부모가 있고 그 자식이 이제 리처드 리키인데 지금 리처드 리키는 지금 나이로비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현재 지금 아마 70대일 겁니다. 아마 그게 시민으로서 나이로비 케냐 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그 발굴을 했던 올드바이 계곡입니다. 근데 그 현재 그 올드바이 계곡은 탄자니아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그게 케냐하고 국경지대예요. 지역은 탄자니아 지역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가려면 탄자니아 수도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사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출발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예. 저희가 갔을 때는 발굴을 했던 곳인데 이 가이드관에 책임지고 있는 양반이 마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은 일본 이름인데 일본 분은 아니고요. 그냥 그 현지인으로서 있는데 여기 밑에 진츠라고 제가 표시판을 찍은 것인데 진잔트로푸스를 발견했던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지역 발견한 곳인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구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도구에 있어 가지고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니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느냐, 침팬지도 도구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침팬지가 유일한 현재 현존하는 침팬지나 혹은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것 중에서 제일 머리가 발달했다고 보죠. 실제로 그 침팬지가 돌을 가지고서 어떤 열매를 깬다든지 이런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팬지가 도구를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옆에 있는 자연적인 돌을 가지고서 어떤 열매를 먹을 때 혹은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던져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깨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런 건 하지만 도구를 직접적으로 자신이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마카카 원숭이라는 것은 연구가 많이 된 원숭이인데 이런 상당히 사람처럼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구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카푸친 원숭이, 꼬리 감는 원숭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또 최근에 와서 연구가 많이 되는 원숭이인데 이것도 역시 무석기인들처럼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서 어떤 사용하는 것이 관측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도구를 제작했다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적되거나 어떤 발전이나 발달을 보이는 증거는 없다. 우리가 화석 인류, 멸종한 화석 인류 중에서 가장 도구, 호모 하빌리스는 우리말로 하면 도구 인간, 하빌리스 하는 것이 라틴어로 도구란 말이기 때문에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제 물론 구석기 시대 사람입니다. 이것도 여기 홍적세 혹은 플라이스토스 전기에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에서 살던 화석 인류입니다. 아마 초기 사람 속의 한 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탄자니아 올드바이 계곡에서 그리고 케냐,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화석이 발견됐고요. 연도로 봤을 땐 대개 한 260만 년에서 140만 년, 구석기 시대가 한 260만 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구석기 초기에 살았던 한 화석 인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개골 용적은 한 600에서 900cc 정도, 신장은 한 110에서 150. 보통 우리 성인 남자들 두개골 용적이 한 1400cc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보다 한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작죠. 그래서 이런 호모 하빌리스는 올드바이 계곡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석기를 갖다 올드완 석기라고 하는데 올드완 석기와 같은 아마 전기 구석기에 가장 단순한 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올드바이 계곡에서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기서 발견된 올드완 석기라고 해요. 가장
구석기 중에서도 구석기 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석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과연 도구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전기 구석기 도구들을 보면서 자연적인 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석기에서 전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화석 연료들이 나타나는데 도구를 사용했던 한 인간 중에 하나가 뭔가 호모 속에 속한 인간으로서는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가 속이름이고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종이름입니다. 1907년에 하이델베르그 근교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한 65만 년 전에서 55만 년 전에 살았고, 그러니까 구석기 전기죠. 구석기 전기가 260만 년에서 한 20만 년, 중기가 20만 년에서 4만 년, 그 다음에 후기가 4만 년에서 1만 년, 1만 년 넘어가게 되면 신석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에 살았던 그런 도구를 사용했던 화석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오게 되면 이 올도화 석기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양날 가진 돌도끼죠. 우리가 아쉘 석기 혹은 아쉘리안 툴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석기를 보게 되면은 아쉘리안 타입의 석기, 양날이 이렇게 양쪽이고 손을 이렇게 잡고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 이렇게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석기는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저도 그것을 처음에 여러 해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뭐 돌도끼 같은 게 그냥 자연에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여기 하이델베르겐시에서 하이델베르그인이 사용했던 하이델베르그 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재구성한 모습이고, 그다음 여기에는 그 돌도끼죠. 양날이 있는 돌도끼고요. 이런 것은 보게 되면요, 의도적으로 깎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일부 석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돌 가지고 석기를 만들어 보면 석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돌도끼 만들면요 굉장히 능숙한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는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석기 인류 중에 한 인류가 직립 원인인데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는 소기름, 에렉투스는 종이름입니다. 거기에 뭐 자바 원인, 베이징, 북경 원인, 이게 다 그게 속하는 건데요. 한 190만 년에서 40만 년 전에 살았고, 두개골 용적은 한 1900에서 1000cc 정도. 현대인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직립했고요. 아마 이들이 한 30만 년, 35만 년 전쯤에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살았던 그 동굴 같은 걸 조사해보면 불을 사용한 흔적이고 석기를 사용한 흔적이 아주 분명하고요. 그들 역시 양면에 날이 있는 아슐형 손도끼를 사용해요. 올도한 석기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직립 원인이 사용했던 도구와 그다음 그들의 두개골, 화석과 재구성한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아슐형 석기인데요. 아슐레안 석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 속한 아종이라고 생각해서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첫 네안데르탈인은 1856년 다윈의 진화론 발표 3년 전에 독일 düsseldorf 근교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탈하는 게 이제 독일 말로 계곡이라는 뜻이죠. 네안데르 계곡에서 첫 유골이 발견되고, 그리고는 전 유럽에서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한 400구 이상, 완전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만도 한 149 이상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그래서 아마 이 플라이스토세, 홍적세 중기 20만 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한 3만 년 전까지 살았는데, 무슨 영물인지 한 3만 년 전에는 크로마뇽인한테 밀려가지고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 역시 불석기를 사용했고요. 특별히 이들은 매장 풍습이 있어서 부장품을 묻는, 다시 말해서 어떤 내세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문화적인 활동을 했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현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봐서는 DNA 한 1%에서 4%,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의 1에서 4% 정도를 네안데르탈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다. 크로마뇽인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한 2만 5천 년 전, 혹은 3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로마뇽인은 호모사피엔스, 오늘날 뭐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고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이제 오래된 고 호모사피엔스와 하이데베르그 후손으로부터 추측이 되고요. 한 20만 년 전에 출현을 해가지고 이들이 오늘 뭐 현대인이 되지 않았나.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크로마뇽인 화석은 한 13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구석기인들과 석기 사용을 보게 되면요. 사람 속, 여러분들이 그 생물 분류할 때 계문광호 가속종 할 때 속종 이렇게 얘기하죠. 속에 속한 대부분의 화석 인류들은 구석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인데 이 지질시대가 한 26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의 그때부터 구석기가 시작이 돼요. 구석기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그 인류학적인 연대죠. 플라이스토세 하는 것은 지질학적인 연대고. 근데 그게 플라이스토세하고 홍적세, 우리말로 구태에 번역하면 홍적세인데 홍적세하고 구석기가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신생대 제4기 홍적세, 플라이스토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석기는 지구 역사가 우리가 한 46억 년 정도 된다고 볼 때 구석기 시대가 한 260만 년 정도 되니까 0.1%가 되지 않지만 인류의 기원 연구에서는 중심적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구석기는 전기 260만 년에서 20만 년, 중기 20만 년에서 4만 년,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1만 년 이내 들어오게 되면 1만 년에서 한 5천 년까지는 이제 신석기, 5천 년에서 3천 년까지는 뭐 청동기, 아마 3천 년 그 이후로는 철기 시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철을 비리러 갔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게 BC 천년경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때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철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 전기의 석기는 막 크게 올드원 석기하고 아슐 석기로 구분하는데 제가 올드원 석기 아까 보여드리고 아슐 석기 양날 그 도끼 보여드렸죠. 두 개로 구분되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구석기 중기로 가게 되니까 더 정교한 석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드원 석기고요. 그 다음에 아슐 석기는 훨씬 더 좀 전에 본 것보다는 정교하죠.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무스테리안 석기라고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석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두서가 없긴 하지만 구석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우선에 구석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에 구석기란 말도 없는데 왜 구석기가 있었느냐. 조금 더 이제 흥미롭게 얘기하는 분들은 구석기는 없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문명이 다 파괴되고 방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무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전에 문명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몇 달 혹은 몇 년의 그 기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마 창조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은 구석기가 이 구석기의 유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8명의 식구가 짧은 몇 년 혹은 몇 달 동안에 전 세계 그 어마어마한 구석기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누굴까?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는 서론을 얘기한 것이고 이 우리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아담은 첫 호모사피엔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호모사피엔스는 한 20만 년에서 한 30만 년 정도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다고 봤기 때문에 뭐 제가 보았다는 게 아니라 고고학에서 되게 다 고인류학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년 정도 같으면 이제 중기 구석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을 20만 년 전쯤, 즉 중기 구석기에 창조된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본다면 가인의 후손들이 청동기 문화를 형성하던 시기나 신석기 시대, 청동기 문화를 시작하던 시기는 5,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5,000년 전이니까 이제 뭐 BC 3,000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1만 년에서 한 5,000년 전 사이에는 너무 큰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을 실존 인물이었다고 본다면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존 인물이라고 본다면은 창세기 4장의 아담은요, 명백히 신석기 인물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는데, 오늘날 거의 뭐 모든 그 고인류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목축과 정착농업은 신석기에 나타났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랬다면 사실은 아담도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살았겠죠. 결국은 신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창세기 4장의 아담은 신석기 시대 사람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담을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한다면은 전기 구석기에 살았던 크로마뇽인, 뭐 한 3만 년에서 10만 년, 네안데르탈인 한 3만 년에서 한 20만 년, 네안데르탈인은 아담보다도 먼저 살았다는, 아담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 속에 속했던 직립원인, 이것도 다 50만 년, 100만 년 넘어가니까, 그다음 호빗은 여러분 그 톨킨스의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그 이름을 따서 그냥 일명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처음 뼈가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호모 플로레시안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하도 작아가지고 그냥 일명 호빗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 속에 속했던, 호모 속에 속한 한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도구인간,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그 다음에 날레린, 호모 날레디, 네안데르탈렌,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뭐 이런 등등, 이런 사람 속에 속한 종이 한 24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모두 구석기인들인데, 이들은 다 만약에 그 아담을 갖다가 호모사피엔스,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본다면 이들은 다 아담보다 먼저 살았던 그런 사람들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을 갖다 멸종한 유인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이들이 남긴 여러 가지 흔적을 봤을 때는 구석기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을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한다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을 보게 되면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살던 시기는 신석기 후기 아니면 청동기 시대로 거기에 볼 수가 없는데, 아담을 20만 년 전에 살았던 초기 호모사피엔스라고 본다면은 그 후손들하고 너무 간격이,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을 실존 인물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창세기 4장의 아담은 신석기 인물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아담을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본다면 결국은 크로마뇽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의 조상인데,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생물의 분류 체계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생물 배웠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류 단위가 계문, 광목, 과속종이 있고, 사람들을 분류할 때 밑에 이런 좀 더 자세한 강 밑에는 아강, 하강, 그다음 목 밑에는 아목, 가목, 상과, 과보다 위에 상과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속, 요부터 시작해서 아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하는 요 종은 요 밑에, 속 밑에 있고, 종 밑에 이제 아종이 있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진화론에서는 얘기할 때 원숭이와 사람이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할 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초기 영장류 목 출발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오면 사람 악과가 있고 고릴라 오랑우탄과 고릴라 악과 그 다음 사람 악과가 있고요. 여기 와서 사람 속이 나오죠. 아니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되었다 쭉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사람 속이라고 하는 걸 하면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한 24종 정도의 그런 호모자가 붙는 그러한 종,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호모 하빌리스라든지 쭉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 속에 속한 주요 종들입니다. 여기는 뭐 열 몇 개만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런 쭉 이런 호모 속에 속한 종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 속에 속한 주요 그 화석들입니다. 총 한 24종 정도 지금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좀 다시 말씀 좀 드리면은 창세기 4장의 아담을 신석기 시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한 농부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지금 창세기 4장의 아담을 처음에는 제가 20만 년 전에 살았던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는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과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던 시기는 명백히 신석기 후기 아니면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2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만약에 아담이 호모사피엔스,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한다면 20만 년과 한 만 년 이 사이에 그 간격이 한 19만 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의 아담을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보지 말고 신석기 시대의 첫 사람이었다고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석기 시대 근동지방에 살았던 한 농부였다고 본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보다 훨씬 전 구석기에 살았던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슨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혹은 도구 인간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인이라든지 북경인 자바인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담보다도 먼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런 종류들을 그런 그 호모 속에 속한 종류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딜레마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은 창세기 4장의 아담과 창세기 2, 3장 타락사건 2장에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는 사건이 2장에 나오죠. 3장에 사람의 타락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아버지 아담을 분리된 다른 사람으로 보자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좀 마음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아담을 갖다가 단일 아담으로 한 사람으로만 본다면은 창세기 4장과 2, 3장의 아담을 같은 아담이라고 본다면은 그 인류학하고 맞출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니면은 선 아담 인류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 이전에 인간이 이미 살았다 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신학에서 구속론과 로마서 5장의 구속론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죠 사실은. 사실은 선 아담 인류론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미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제임스 테크라든지 벤자민 모어필드가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도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일 아담 가지고는 선 아담 인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담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다중 아담 인류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아담 외에 다른 많은 부부들도 함께 만들었다. 데리 키더너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로마서 5장의 구속론하고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제가 좀 옆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복음주의의 4가지 특징 여러 사람의 그 복음주의의 정의를 했는데
저 역사학자 베빙턴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회심주의, 성경주의, 행동주의, 십자가 중심주의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한 또는 일차적 권위로 본다. 사실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는 것이지. 과연 그러면은 이런 복음주의의 정의를 생각할 때 아담의 역사성을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아담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복음주의적인 성경관하고 맞는가?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한다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고인류학에서 농업과 목축업은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게 분명히 만년 이전에, 만년보다도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주 분명한 창세기 4장 2절에 그 얘기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을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한다면은 창세기 4장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용한 도구가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의 도구인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출생까지는 불과 한 1000년 정도의 간격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고 아담이 창조된 후에 1000년 정도 뒤에 노아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져 난 뒤에 1600년 뒤에 노아 홍수가 나게 되고 적어도 족보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맞추게 되면은 아담을 BC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노아는 3000년, BC 3000년.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BC 한 2400년 전에 일어났다고 보고요. 그로부터 한 400년 뒤에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되고요. 아시는 대로 한 BC 한 1000년경 정도에 이제 다윗이 살게 되죠. 여기 보면 창세기 4장의 기록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석기 시대 중에서 특별히 구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거나 그 신석기 후기죠. 이거는 구석기 시대가 아닌 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은 첫 호모사피엔스라고 보기보다는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의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실 노아 홍수 때 바벨탑 같은 노아 홍수 후에 사실은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벽돌을 구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벽돌을 구운 것도 신석기 시대의 사물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석기 사용, 예술 활동, 종교적 활동, 이런 활동을 한 호모 속의 다른 유인원들을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볼 수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가 만든 연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연대를 보시게 되면은 지질학적으로 지질시대를 가지고 홍적세, 홀로세, 현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플라이스토세, 지질시대의 플라이스토세는 구석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거의 같아요. 구석기 시대, 그다음 신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보고요. 요 구석기 시대에 사람 속이 살았고요. 호모사피엔스는 대략 한 20만 년 전 시작해서 출발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생각해볼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그 아담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사람은 아마 보편 인간을 창조했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고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3장, 2장, 3장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과 3장이 나오는 이 아담인데 이 아담은 아마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그런 첫 사람이 이 아담이 아니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첫 구석기인 완전한 인간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쫙 내려갑니다. 창세기 4장의 아담을 다른 아담으로 그러니까 첫 아담보다 오랜 뒤에 그 후손의 한참 지난 뒤에 후손이죠. 그 아담은 가인의 아버지 개인 아담이라고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불필요하게 선 아담 이론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편 아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보편 인류로서 아담. 이것은 실제로 사람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첫 사람 아담입니다. 사람 속에 속한 전기 구석기인, 첫 번째 전기 구석기인이 아닐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에 살게 할 인간으로 아담을 만들 때는 그가 첫 인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 역시 아마 첫 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아버지, 아벨의 아버지는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개인 아담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첫 아담은 구석기 시대 첫 인간이었다고 본다면 개인 아담과는 한 200만 년 정도 시차가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담은 가인의 아버지고 이어지는 장에서 구체적으로 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고인류학과 성경 내러티브를 좀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아버지 개인 아담에 이르기까지 한 250만 년, 60만 년 동안 사람 속에 많은 인류들이 살았고 24종 이상 호모 속에 속한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하빌리스 등등 한 24종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은 호모 사피엔스 뿐인데 그중 한 사람이 가인의 아버지 개인 아담이 아닌가. 첫 사람 아담과 개인 아담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긴 시간 떨어져 있었다고 본다면 선 아담 인류론이나 다중 아담 인류론과 같은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음 창세기 2, 3장에서 첫 사람이 등장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등장할 때 세상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에덴에서 추방하자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또한 가인이 어디에서 아내를 구했는지 설명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아담은 어디서 왔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인류학에서 고인류학에서 고유전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목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북의 Y 염색체 변이를 이렇게해서 보면 대개 아마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혹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또 호주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서 260여 만 년의 구석기와 이어지는 신석기가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위험은 몇 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직립 원이냐 도구인간 등 구석기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다른 그 오스트랄피테쿠스나 다른 것들은 석기를 사용한 뚜렷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사람 속에 속한 여러 인간들, 아까 제가 한 24종 정도 된다 그랬죠. 이들은 출현하다가 사라졌으며 그와 더불어 조악한 석기로부터 정교한 석기로의 발달이 지층에 따라서 있다는 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도구의 제작은 사람 속에 속한 사람들만의 활동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도구를 제작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창세기는 1장의 아담은 인류를 통칭하는 보편 아담으로 2, 3장은 사람 속에 속하는 구석기의 첫 사람으로 4장은 가인의 아버지이자 신석기 농부 제사장인 개인 아담 이렇게 세 종류의 아담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가인이나 목축에 종사했던 아벨의 직업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을 고려한다면 창세기 4장의 아담은 신석기 인물인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 3장의 아담과 4장의 아담을 동일 인물로 본다면 불가피하게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선 아담 인류론을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어색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얘기는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일단 박수로 네. 우리 발표하신 양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에게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질문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양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연구하셨던 그 결과들 잘 들었고요. 저도 양 교수님 그 말씀하신 내용에 아주 상당 부분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는 우리 구석기 인류,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요 논문을 보면 저희가 호모사피엔스를 어떻게 정의 내릴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제 고인류학과 생물학에서는 호모사피엔스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듯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학적으로 우리의 턱 구조와 치아 구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DNA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호모사피엔스를 이제 정의 내리고 구석기 인류를 이렇게 추적을 해 가면 이제 최근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의 결론은 최초의 호모사피엔스는 대략 20만 년 전에서 이제 30만 년 전에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고인류학자들과 또 생물학자들이 그 이제 의견의 일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신석기 농경사회 사람이라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 이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은 대략 한 10,000년 전 사람이라고 저희가 보면, 10,000년 이후의 사람이라고 보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가인의 아버지보다 더 앞에 살았던 사람의 총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에 대한 여러 이제 표현을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3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이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은 가인의 아버지 아담과 동일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영을 가진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을 가진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동일한 인물로 저는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한번 그 창세기 2장, 3장하고 4장을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은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시간적 경과의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4장에 가게 되면 이게 누가 누구를 하고 막 팍팍팍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석기 인류를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그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문화를 보면 이게 명백하게 이것은 구석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분명한 신석기 사람입니다. 신석기 내지 청동기 사람이고,
아담도 그때쯤 살았다고 한다면 아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원숭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2장, 3장의 아담과 4장의 아담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한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2장, 3장과 4장의 아담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2장, 3장에 뭐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3장에 보면 타락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속엔 별로 시간 경과의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고인류학적인 여러 가지 화석이라든 여러 가지 증거들과 성경의 기록을 갖다 성경의 기록을 리얼하고 아담을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를 고인류학적인 수많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증거가 쌓여 있는데 그게 없었다 혹은 뭐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달 동안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4장에는 이거는 분명히 신석기 후기 내지 청동기고 그렇다고 그 이전에 살았던 260만 년 전부터 만 년까지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사람 아니고 다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아있는 방법이 결국 창세기 2, 3장의 아담과 4장의 아담을 분리해가지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외통수로 이 어느 쪽이든 고인류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화석적인 증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건 다 틀렸어 하거나 아니면 성경은 뭐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둘 다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방법 외에 뭐가 다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김 교수님 생각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생각은 해요. 네. 저 질문이 저도 하나 있는데요. 예. 문주. 예. 예. 저는 이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들었고 정리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의 질문은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문제와 이제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된 거는 그 구석기 시대 인류의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인류에 비해서 만약에 수십만 년이라고 한다면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현재의 인류와 같은 지능을 가진 존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너무 그 발전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그 돌만 깨가지고 사용한 걸 수십만 년을 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인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한 형태일 수 있는데 원숭이도 사람하고 비슷한데 원숭이와 다른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유인원이나 이런 종류가 혹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는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현재 인류에 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초기 인류를 너무 그 저지능의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런 인간은 얼마나 지능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하고 좀 관련이 하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 그 존재들이 혹시 인간이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두 번째 생각은 이제 뭐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성경을 기본적으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의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나 기록이 너무 제가 볼 땐 명료하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쓰였거나 뭐 시적으로 쓰였거나 비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비유적인 게 확실하게 쓰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족보도 그렇고 연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너무 명료하게 쓰였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이제 고인류학의 그 연구를 믿을 것이냐, 마치 역사적인 기록처럼 보이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것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 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그 창조와 그 이후가 단순히 현재
어떻게 보자면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있는 원숭이, 현재 있는 사람 이걸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발견된 과거의 그 화석이나 기록들을 연구를 이제 하는 건데 그게 혹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거를 현재를 기준으로 너무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 현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런 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있어 가지고는 예. 그 아담 창세기 4장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에는 그 기록은요, 그건 역사 기록이라고 봐요. 그건 굉장히 명료하고 거기는 다른 해석할 수가 없고요. 창세기 2장, 3장의 얘기는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러나 거기 어떤 인류학적인 의미는 저희가 거기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사실 수없이 많은 인류학 박물관을 제가 다녀봤어요. 뭐 글만 읽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석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게 일단 석기를 만들려면요, 저는 그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내적인 증거, 내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외적인 증거는 도구를 만드는 거라 생각이 돼요. 도구를 만드는 거 봤을 때 실제로 구석기 전기에서도 후반까지 돼가지고 아실레아 석기 나온 데까지 가지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그 다른 사람 아닌 다른 거 만들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아까 하이델베르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은 벌써 부장한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물이 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건 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현재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3의 다른 인간 비슷한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문제는 이제 그것도 사실 굉장히 프로브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제가 질문 들어줄까요?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석하신 거에 이제 많이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약간 좀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그 진화에 대해서 양 교수님께서 내가 왜 진화를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통 조상 에이프들이 공통 조상을 가졌다는 거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을 쓰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 단세포에서 유인원까지 또 사람까지 진화된 거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입장을 이제 갖게 되셨는지 저는 제가 이번에 이분 아니 앞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생각보다 변이의 폭이 넓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그 생물 분류표에서 속종할 때 적어도 인간의 경우에는 속까지도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베리에이션이 무한하다는 저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단세포 생명체에서부터 그야말로 무한대의 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데는 저는 찬성을 안 해요. 앞만 봐도 저는 그거를 일단 프루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자체가 물론 유전자의 그 부동성, 플로팅하는 이런 정도 받아들인다 해도 사람의 그 변이에 있어가지고 속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쉽게 말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그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유인원 화석들 물론 그 화석 자체가 증거가 희미한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만 년, 400만 년 넘어가게 되면 화석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루시 같은 것도 보면 한 40%밖에 안 남아있는데 주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큰 뼈만 그냥 한 40%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냥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무한대 변이는 암만 생각해도 제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생각보다도 이제 변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하나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유연성이라고 제가 이름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유연한 정도가 생각보다 큰데 그렇다고 유연함이 무한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내린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손용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 의사로 또 목사로 지금
살아오면서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그 교수님에 대한 이런 이론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시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서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언스에 관련된 책들과 관련된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고생 인류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유물에 대한 것들, 화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이런 그 증거들 때문에 도무지 이 부분이 분명한 이런 화석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저 성경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맹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요 근래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이런 책과 이런 부분들을 읽어오면서 이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화석에 대한 것과 고고 인류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면,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한 3장, 4장에 대한 부분들을 새 인류를 얘기를 할 때 1장, 2장에 대한 아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사실은 고유명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아담이란 말 자체가 예. 사람, 인류란 말일 수가 있고, 예. 4장에 나오는 아담은 고유명사일 수로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면에서 1, 2, 3, 4장에 대한 부분들의 새 종류의 아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쩌면 이 창조론에 대한 부분들을 신봉하면서 유지하면서 이 명백한 지구의 현장에 남아있는 이런 증거들을 인정하고자 하는 정말 이 아픈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과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발 하라리 같은 이런 사피엔스 책이나 호모 사피엔스 관련된 이런 모든 이런 책들이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전제가 진화론이거든요. 예. 이게 오랜 기간을 얘기하는, 저도 그 디 영 어스에 대해서, 어린 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200만 년 또는 300만 년 또 이런 계속에 대한 얘기들이 그 주무기가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이 오래된 지구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 성경학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깔고 있으면서 진화론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 신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특히 이 창조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아담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담의 그 지능 능력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지각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양 교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만은 더 신학적인 논의가 더 계속해서 있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과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피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여러 가지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명료한 것들이 있고요. 그들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과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성경과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이 명료한데 성경이 잘 안 맞는 듯이 보이는 것은 우리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위 문자주의라기보다는 약간 온순한, 온건한, 모더레이트한 그런 문자주의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문자주의는 아마 창조과학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간의 타락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인류학적인 그런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알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이 문제를 고민했던 책이 근래에 나온 유신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쓴 책이 있죠. 인간의 타락과 진화하는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논의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 속에. 그래서 아마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의견만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 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도저히 그쪽에서는 뭐 제 능력의 한계가 돼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고군분투했던 그 고민이 저는 석기시대가 과연 실존했을까 하는 것부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한 결과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뭐 정확하게 지금 고인류학자들 얘기하는 건 그렇게 패턴을 따라서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 자체가 있었다는 걸 부인하게 되면은 마치 방사능 연대 부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반지성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신학적인 논의는 이것도 지금 잘 못해가지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신학적인 논의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 생각이 되고 아주 텐터티브한 제가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왜냐하면 이 고인류학적인 논의에서 너무 명백해요 이게. 구석기가 있다는 게 명백하고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호모 속에 속했던 많은 그 화석 인류들이 이게 동물이 아닌 게 너무 명백하고요. 그렇다고 선아담 인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선아담 인류는 저는 생각해 그건 신약하고 바로 부딪힙니다. 저는. 그래서 구석으로 피하다가 제가 외통수로 내린 결론이 아담을 몇 사람으로 나눠보자.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아담은 고유명사 아담, 누구 이름 뭐 손정교 박사님 이렇게 하듯이 사람 이름으로 보고 그제는 사람에 대한 통칭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걸 같은 인류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해석이 안 됩니다. 이 그냥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혹시 다른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그 양 교수님 그 셋으로 나누어 본 아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그 이제 시대적인 구분을 하면서 보편 인류로서의 아담에 대한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고유명사로서의 그 이제 가인과 아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신석기 시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장과 3장에 관련해서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거든요. 여기에 경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경작이라는 말이 신석기 시대에 농경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회를 하면은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 말들은 저는 오히려 목축업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큰 범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요 2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 저는 그 사람과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경작했다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인류학적인 그런 관련을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에 이 부분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 빈틈을 어떻게 메꿀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질문입니다. 예, 아주 사실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구절을 놓고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창세기 2장 15절을 농경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저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저는 아주 명확하게 부정도 긍정도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4장에 가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5절의 그 구절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것이 농경시대 시작인가? 그래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이 모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마지막에. 저기서 김용 첫 번째 아담이 그게 아주 여러 유인원 전에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류의 유인원이 새로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유인원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호모사피엔스 맨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셨다고 본 그거를 첫 번째 아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더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이라는 것이 구석기 첫 인류를 말하는가요? 아니요,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도 구석기. 예. 그래 되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그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이건 명백하게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의 연대가 20만 년에서 30만 년 사이라는 것도 지금 이건 너무나 굉장히 증거가 한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 존재하는 20만 년 내외의 그 간격을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도 구석기 시대를 가졌단 말씀이죠? 당연히 그 구석기 시대 사람, 구석기 중기 사람이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긴 뭐 저도 처음 양 교수님 어떤 의견 개진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이제 인류학의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이렇게 조화해 보시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고민 가운데 창세기 1장의 아담과 2, 3장의 아담, 4장의 아담에 대한 걸 구분하셔서 아마 이게 이제 2월달에 책으로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또 토론들이 될 것 같고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한 1, 2년 전에 창조론 오픈 포럼에서 들었을 때는 아마 1만 년에서 15만 년 중간은 어디에 있다 정도로까지 말씀하셨고 잘 몰랐어요. 어드밴스드된 어떤 주장들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아담에 대한 거를 원형적인 뭐 아담으로 보는 발태한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발생은 안 하는데 진화론이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 이 바르트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양쪽을 다 이렇게 고민 가운데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고민 가운데 내놓은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어떤 고집스러운 이건 아니면 다 틀렸다 이런 자세는 아니신 것 같고 조심스럽게 이제 한국 교회 앞에 내놓는 거고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오늘 처음 양 교수님의 의견을 듣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다 토론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양 교수님과 대화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20분까지 돼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양 교수님 다음 달에 대한 거 광고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따로 그냥 우리 카톡방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제목하고 좀 저걸 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카톡방에 다 초대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광고 올리면 바로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날짜는 2월 셋째 밴쿠버 같으면 금요일이고 한국 같으면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입니다. 밴쿠버 지역은 밴쿠버나 북미주 지역은 2월 19일, 한국은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해서 강사하고 저희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우리 참석하신 여러 분들 다 이력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지금 박창현 목사님? 박창현 목사님 혹시 박창현 목사님? 예, 박창현 목사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신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진리로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임을 섬기고 있는 양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종료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